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5월 8일 기술적 분석이 좋은 모닝 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주일 만인데 굉장히 오랜만에 또 만나 뵙는 것 같죠. 그래도 계속 매일 저녁 4시에 쇼츠는 올라오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일단 뭐 안부 인사를 전하기도 전에 굉장히 시장이 과격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시황이 궁금하신 분들이 있겠죠. 시황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면서 가장 좋지 않은 이탈에 대해서 이야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디라든지 120평이라든지 뭐 22평과 120평이 모인 때라든지, 그러니까 이 중요한 구간을 갭으로 이탈해 가지고 빠진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대놓고 얻어맞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가 이제 이탈로 나왔기 때문에 함부로 잡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 120편 깨지면 밑에 자리가 2607인데 사실 저는 그 자리가 8월 말에서 9월 중순 이 구간에 올 줄 알았어요. 우리 추석 전후로 해가지고 그때 올 줄 알았는데 미국이 먼저 터트리는 바람에, 그렇죠? 터트렸다라는 개념이 좀 그렇긴 하지만 AI 반도체가 먼저 밀리는 바람에 그 자리가 지금 오고 있죠. 그런데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이 그 자리를 딛고 있어요. 금요일날 그 자리를 뒤졌습니다. 근데 이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또다시 1000피. 그러니까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000피 단위로 좀 움직이는 마디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약 한 5% 정도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말 그대로 결국 미국은 딛고 있고 한국은 이탈했는데, 재밌는 거는 주말에도 엔비디아의 악재의 소식이 들어왔죠. 어찌되었거나 신제품에 대한 납기가 연장이, 그러니까 뒤로 딜레이가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악재가 분명히 이제 월요일날, 그러니까 오늘 잠시 후에 선물이 거래가 되면 그때부터 아마 반영이 될 것 같은데, 재밌는 거는 좀 이따 같이 엔비디아 차트만 좀 보겠지만 얘네들이 지금 갭자리를 만들어 놓은 걸 딛고 있어요. 이걸 뒤졌기 때문에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반등이 나올 수 있었던 거거든요. 양봉이 나오고. 근데 이거를 만약에 갭으로 깨져서 아일랜드 갭을 만든다,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은 그건 굉장히 좀 시세의 흐름이 웃겨지는 겁니다. 그 말은 웃기다고 이야기하지만 굉장히 과격하게 빠질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저는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이전에 140불까지 올라가도 이야기했던 게 뭡니까? 본종목은 100불, 109불 이런 라인들 내려와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애플처럼 계속 기간 조정을 받으면서 차곡차곡 쌓아 올린 시세가 아니기 때문에 아래에 매매를 남겨둬야 될 자리들을 와야 된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100불 라인이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갭으로 깨져버리게 되면 다시 올라오긴 할 겁니다. 다시 올라오는데 다시 디딜 때까지 말 그대로 나스닥의 조정은 피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어찌됐거나 이 영향으로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더 좋지 않죠. 120병을 갭으로 이탈해가지고 장대 음봉.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저희 가족분들한테 나갔었던 어떤 시황 코멘트가 뭐였냐면, 수요일과 목요일은 청개구리 장이다. 즉 미국이 하락하면 우리 시장은 갭 하락해가지고 양봉 올리고, 미국이 상승하게 되면 갭 상승해서 밀려내리는 청개구리 장인데, 오늘은 그렇지 않다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갭 하락해가지고 그래서 음봉으로 맞는 흐름이고, 벌써 어느덧 2607이 멀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 드렸죠. 올해 내내 저렇게 올라가니까 자꾸 착각하지 마시라. 막 3000 갈 것 같고 막 이상한 소리 하는데, 우리 시장은 뭐다? 박스다, 박스. 다만 AI 반도체라는 흐름과 그 다음에 밸류업이라는 어떤 은행주들의 선전에 의해서 지수가 레벨업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대적으로 어떻게 걔네들을 올리면 다른 애들 때려가지고 맞추는 게 우리 시장의 말 그대로 섭니다. 우리 시장의 주체들은 박스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대로 올라가지 못한다. 저 위에 2781을 밟고 올라갔는데 어느 순간 2607 다시 박스 상단 마디가 내려온다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자리긴 한데, 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딛고 반등하느냐 아니면 여기를 바로 깨지느냐인데, 120평이 아무리 갭으로 깨졌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디드 자리 딛고 다시 한번 테스트하러 갈 가능성은 높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연간 시황으로 봤을 때 박스의 범위가 조금 올라간 게 뭐냐면, 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좋아서가 아니라 은행주 때문에 그럽니다. 금융주들이 다들 레벨업을 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한 스텝을 올려놨기 때문에 걔네들 때문에 이
박스가 좀 조정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따지면 당분간은 2607은 상단이 되거나 하단이 되거나 아니면 중간값이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수순으로는 만약에 이렇게 먼저 빠진다 하더라도 가을에 빠질 걸 미리 빠졌지만 그 뒷파동도 하락파동에 가깝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말에 산타랠리가 좀 먼저 와가지고 반등, 그러니까 내년 초에 반등이 나올 거라 봤는데 그 스케줄이 조금 땡겨지면 땡겨졌지 지금의 하락파동이 슈팅 파동으로 돼가지고 급반등해가지고 뭔가 확 바뀐다 그렇게 보진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똑같은 거는 뭐냐면 지수가 저렇게 얻어맞고 있잖아요. 그래도 할 거 해도 된다라고 봐요. 즉 지수가 이렇게 움직여도 여전히 종목 장세라고 생각을 하지 지수를 신경 써가지고 고민한다? 이건 아니라고 보고 있고, 다만 함부로 잡지 말라는 거는 계속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야기 드렸습니다. 개인들 너무너무 매도 잘했다. 이런 기회에 매도하는 거 너무너무 좋다. 근데 뭐 하지 마라? 일찍 잡지 마라. 일찍 잡지 마라. 벌써 무지하게 잡고 있죠. 그런 부분만 피한다라고 그러면 개인들이 훨씬 더 시장에서 좋은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은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차트 보면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스닥 선물 30분 흐름 보게 되면 기가 막히게 빠지고 있죠. 최근에 방향성을 한번 정하게 되면 상승도 하락도 굉장히 과격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저희 차기사 3.0 방송에도 계속 이야기 드리는 게 뭐냐면 아직까지도 매도로 물리면 물렸지 매수로는 물리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많이 내려왔다라고 리바운드 나와서 반등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어설프게 매수 잘못 잡았다라가는 계속 물려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먼저 다우 오랜만에 세계 3대 지수 다 보게 되면 다우가 이제 이탈하고 있죠. 다만 얘네 120평 폭이 좁아가지고 요거를 이제 이탈하느냐 마느냐가 얘네 관건이 될 것 같고, 얘네도 마찬가지로 전통산업, 내수주 혹은 은행주, 금융주 이런 쪽이 괜찮기 때문에 기술주들이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다 보니까 이런 위치에 있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대책 없이 많이 올랐었던 폭을 감안했을 때 내려오는 것 자체가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는다. 다만 어떻게 합니까? 리바운드에 22평 바로 저항 맞고 계속 22평 저항 맞으면서 120평짜리 요 자리까지 한 번에 내려왔다는 것은 역시나 매도를 막고 있다. 지금 얘네 전체적인 움직임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1000피 단위로 좀 움직이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뭐 이런 부분들을 최근 차기사 3.0 하는 쪽에서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좀 있으면 선물 다시 움직이죠. 움직이게 됐을 때 이 구간을 내려가게 되면 상당히 좋지 않은 흐름이 다시 열릴 가능성이 높다. 본장에 저거 못 올라오면 계속 추가적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S&P 500도 결국 이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엔비디아인데 사실 엔비디아보다 지금 TMF를 더 얘기하고 싶은데 오늘 길어질까봐 TMF는 내일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고, 존버입니다. 존버. 다른 거 없이 지금 이 갭을 딛고 있는 거거든요. 때마침 120평이 왔기 때문에 이런 거 잡아서 노릴 수는 있어요. 근데 목표가 늘 뭡니까? 첫 120평 닫고서 양운 하단, 그 다음에 상단이 목표인데 여기 딛고 가야 되는데 지금 얘는 진짜 모든 어떤 기술적인 흐름들을 다 정직하게 지키고 있어요. 근데 얘가 만약에 갭으로 이탈해서 120평을 이탈한다 그러면 어떻게? 다시 80불 라인까지도 열릴 수 있다. 제가 봤을 때는 얘를 그동안 계속 노렸는데 비싸서 못 샀던 분들은 만약에 80불 라인이 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매진 매수 혹은 단통 매수를 들어가도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도 괜찮다라고 봐요. 조금 성급하면 어떻게? 계속 이야기했던 100불 라인 이 구간부터 어떻게? 매집으로 들어가면 된다. 저는 일단은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이거 딛고 이렇게 빠질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보고 있고, 이 구간에서 좀 부대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면 되겠고, 그러니 결론적으로 어떻게 지금의 이 갭 자리가 지키느냐 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얘가 아일랜드 갭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오히려 멀리서 사면 살수록 올라온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그렇게 나쁜 방법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간혹 이렇게 망해가는 회사가 아일랜드 갭 만들고 계속 빠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뭐 너무나 당연하게도 엔비디아가 아직은 그런 축에 들어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판단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한국 시장을 오게 되면 다른 거 없어요. 뒤졌던 122평이 22평 맞고
갭으로 빠졌기 때문에 이런 거 싸다고 잡으면 어떻게 한다? 진짜 혼난다. 다른 거 없이 이 자리, 그죠? 2607 이 구간이 내려왔을 때, 그러니까 올해 어찌됐거나 그 밸류업이라는 미명 하에 금융주들이 레벨업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박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뭡니까? 이 박스를 노린 거잖아요. 이 박스. 그래서 초반에 잘 왔어요. 그쵸? 올 1월에 왔다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여기서부터 올라가면서 어떻게 은행주, 금융주들이 빵 튀어가면서 전체적으로 레벨업을 해놨죠. 그렇다 보니까 박스가 쟤네들 때문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이야기는 2607 아래가 내려오게 되면 내가 노리는 종목들을 매수로 찾아보는 데는 큰 문제 없다라고 보는데, 중요한 건 뭐다? 다시 리바운드가 나와서 또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 어찌되었거나 상고 하저의 흐름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는 이거 하저 상고였는데 여기서 이거 올라가면서 그게 바뀌었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패턴으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혹여나 반도체주 노리신다라 그러면 2607 아래에서 자리를 찾으시는 게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예상 외로 약한 코스닥은 다른 거 없이 이쪽 자리, 그러니까 얘를 견디지 못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이 744라인, 근데 냉정하게는 이야기 드리지만 코스닥은 지수가 상관없어요. 지수가 전혀 무의미합니다. 그냥 종목들 보면서 하시면 되겠고, 뭐 예를 들어서 먼저 조정받은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버티고 있죠. 다만 버텨도 늘 이야기 드리지만 지수가 2.5% 이상 빠지게 되면 그 패시브 자금들의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 만만치 않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주일 만에 다시 방송을 재개하는데, 이야기하고 싶은 거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조금 길어졌는데, 어찌되었거나 기본적으로 이렇게 방향성을 잡고 가시면 큰 문제 없다라고 보고 있고, 지수 보고 너무 쫄지 마세요. 왜냐면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지수는 지수고 종목은 종목입니다. 다만 그동안에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이 조정을 받으니까 전체적으로 안 좋다라는 그런 압박감이 있을 텐데, 그런 거 내려놓으시고 내 종목들 자리, 전략, 효율 나오게 되면 무조건 하셔도 괜찮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더운 날씨 잘 이겨내시고 한 주도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런치박스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